쉽게 풀어쓴 동의보감 잡병편. 오장육부가 약해지면 어떤 병이 올까? 시작하며 몸이 보내는 신호. 여러분, 오늘 몸이 어디 불편하십니까? 소화가 안 되십니까? 허리가 아프십니까? 머리가 아프십니까? 잠이 안 오십니까? 감기가 자주 오십니까? 60세가 넘으면 어디가 먼저 약해질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폐가 먼저 약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비장이 먼저 약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콩팥이 먼저 약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장기가 약해지면 특정한 병이 옵니다. 허준은 동의보감 잡병편에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잡병이란 잡다한 병, 즉 일상에서 흔히 겪는 병들입니다. 감기, 소화불량, 두통, 요통, 불면증. 우리가 매일 겪는 이런 증상들 모두 잡병입니다. 그런데 허준은 이 잡병들이 무작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정 장기가 약해지면 특정 병이 온다고 했습니다. 폐가 약하면 감기를 달고 삽니다. 비장이 약하면 소화가 안 됩니다. 간이 약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심장이 약하면 잠이 안 옵니다. 콩팥이 약하면 허리가 아픕니다. 오늘 우리는 각 장기가 약해질 때 어떤 병이 오는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는지 배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증상을 보면 어느 장기가 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기를 보강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폐가 약하면. 폐는 무엇을 할까요? 폐는 숨을 쉬게 합니다. 기를 주관합니다. 면역력을 담당합니다. 피부를 관장합니다. 60세가 넘으면 폐가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폐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담배를 피웠다면 더 빨리 약해집니다. 대기오염도 폐를 상하게 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 폐가 약해집니다. 폐가 약해지면 어떤 병이 올까요? 첫째, 감기를 자주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폐는 몸의 방어막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냅니다. 폐가 약하면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립니다. 한 번 걸리면 오래 갑니다. 낫는다 싶으면 또 걸립니다. 이것이 폐가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만성 기침을 합니다. 마른 기침입니다. 가래는 없습니다. 목이 간질간질합니다. 특히 밤에 심해집니다. 누우면 더 기침이 나옵니다. 이것도 폐가 약한 것입니다. 셋째, 숨이 찹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찹니다. 빨리 걸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심하면 천식이나 기관지염이 됩니다. 이것은 폐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넷째, 피부가 건조합니다. 폐는 피부를 관장합니다. 폐가 약하면 피부에 영향이 안 갑니다.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가렵습니다. 특히 겨울에 심합니다. 다섯째, 코 문제가 생깁니다. 비염이 생깁니다. 코가 자주 막힙니다. 코가 건조합니다. 코피가 납니다. 코는 폐의 구멍입니다. 폐가 약하면 코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폐가 약한 것입니다. 어떻게 폐를 강하게 할까요? 허준의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폐를 보하는 음식을 드십시오. 배가 좋습니다. 배는 폐를 촉촉하게 합니다. 기침을 멈춥니다. 도라지도 좋습니다. 도라지는 폐를 청소합니다. 가래를 없앱니다. 은행도 좋습니다. 천식에 좋습니다. 백합도 좋습니다. 폐를 보합니다. 무도 좋습니다. 소화도 돕고 폐도 돕습니다. 둘째, 심호흡을 하십시오. 깊게 숨을 쉬십시오. 폐에 깊숙이 공기를 넣으십시오. 천천히 내쉬십시오. 하루 10분만 해도 폐가 강해집니다. 셋째,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특히 목과 가슴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찬바람을 쐬지 마십시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마십시오. 넷째, 건조를 피하십시오. 가습기를 사용하십시오. 물을 많이 드십시오. 폐는 촉촉해야 건강합니다. 다섯째,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끊으십시오. 담배는 폐를 직접 공격합니다. 여섯째, 걸으십시오. 매일 30분 걸으십시오. 걸으면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비장이 약하면. 비장은 무엇을 할까요? 비장은 소화를 담당합니다. 음식을 소화시켜 기혈을 만듭니다. 근육을 관장합니다.
60세가 넘으면 비장이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소화 효소가 줄어듭니다. 평생 과식한 습관이 비장을 상하게 했습니다. 찬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은 비장을 상하게 합니다. 비장이 약해지면 어떤 병이 올까요? 첫째, 소화가 안 됩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합니다. 속이 답답합니다. 트림이 나옵니다. 방귀가 나옵니다. 식후에 졸립니다. 6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는 증상입니다. 둘째, 설사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설사를 합니다. 찬 것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에 갑니다. 만성 설사입니다. 약을 먹어도 계속 설사를 합니다. 이것은 비장이 약해서입니다. 셋째, 식욕이 없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먹기 싫습니다. 억지로 먹습니다. 그러면 살이 빠집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악순환입니다. 넷째, 무기력합니다. 항상 피곤합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팔다리가 무겁습니다. 조금만 일해도 지칩니다. 왜 그럴까요? 비장이 기혈을 못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근육이 빠집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물건을 들 수 없습니다. 비장은 근육을 관장합니다. 비장이 약하면 근육이 사라집니다. 여섯째, 부종이 생깁니다. 얼굴이 붓습니다. 다리가 붓습니다. 비장이 수분 대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비장이 약한 것입니다. 어떻게 비장을 강하게 할까요? 첫째, 비장을 보하는 음식을 드십시오. 쌀죽이 최고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비장을 보합니다. 호박이 좋습니다. 단호박, 늙은 호박 모두 좋습니다. 고구마도 좋습니다. 찌거나 구워서 드십시오. 산약이 좋습니다. 말하고도 합니다. 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인삼도 좋습니다. 기를 보합니다. 둘째, 따뜻한 음식을 드십시오. 찬 음식은 비장을 상하게 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을 바로 먹지 마십시오. 상온으로 만들어 드십시오. 따뜻한 차를 드십시오. 셋째, 소식하십시오. 80%만 드십시오. 과식은 비장을 망가뜨립니다. 적게 먹어도 천천히 씹으면 영양이 충분합니다. 넷째, 천천히 드십시오. 급하게 먹지 마십시오. 30번 씹으십시오. 그러면 소화가 잘 됩니다. 다섯째, 걱정을 줄이십시오. 걱정은 비장을 직접 공격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여섯째, 적당히 움직이십시오. 식후에 천천히 걸으십시오. 소화가 잘 됩니다. 세 번째, 간이 약하면 간은 무엇을 할까요? 간은 혈을 저장합니다. 기를 소통시킵니다. 근육을 관장합니다. 눈을 관장합니다. 60세가 넘으면 간이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평생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화를 많이 냈습니다. 약을 오래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을 상하게 합니다. 간이 약해지면 어떤 병이 올까요? 첫째, 두통이 생깁니다. 특히 관자놀이가 아픕니다. 지끈지끈합니다. 편두통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픕니다. 이것은 간에 열이 있거나 간이 약한 것입니다. 둘째, 어지럽습니다.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일어날 때 특히 어지럽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심하면 쓰러집니다. 이것은 간이 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풍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눈이 나빠집니다. 눈이 침침합니다. 눈이 충혈됩니다. 눈이 건조합니다. 시력이 떨어집니다. 간은 눈으로 개교합니다. 간이 약하면 눈이 나빠집니다. 넷째, 근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리에 쥐가 납니다. 근육이 떨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간이 근육을 제대로 영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잠을 못 잡니다. 잠들기 어렵습니다. 꿈을 많이 꿉니다. 자다가 자주 깹니다. 새벽에 깨면 다시 못 잡니다. 간이 혈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면 정신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화가 많이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참을성이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이것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간에 기가 막혀서 생깁니다. 일곱째, 옆구리가 아픕니다. 간이 있는 오른쪽 옆구리가 불편합니다.
묵직합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간이 약한 것입니다. 어떻게 간을 강하게 할까요? 첫째, 간을 보하는 음식을 드십시오. 구기자가 좋습니다. 구기자차를 드십시오. 결명자도 좋습니다. 눈에도 좋고 간에도 좋습니다. 국화차도 좋습니다. 간에 열을 내립니다. 녹두도 좋습니다. 간을 해독합니다. 둘째, 절대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는 간을 직접 공격합니다. 화가 나면 숨을 깊게 쉬십시오. 참으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셋째, 술을 끊으십시오. 지금이라도 끊으십시오. 술은 간을 망가뜨립니다. 넷째, 눈을 쉬게 하십시오. TV, 스마트폰을 오래 보지 마십시오. 50분 보면 10분 쉬십시오. 먼 곳을 바라보십시오. 다섯째,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옆구리를 늘리십시오. 팔을 위로 쭉 뻗으십시오. 간의 기가 소통됩니다. 여섯째, 충분히 주무십시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는 간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꼭 주무십시오. 네 번째, 심장이 약하면. 심장은 무엇을 할까요? 심장은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정신을 담당합니다. 의식을 주관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심장이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혈관이 노화됩니다. 평생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운동을 안 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심장을 약하게 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어떤 병이 올까요? 첫째,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불규칙하게 뜁니다. 불안합니다. 특히 밤에 심합니다. 누우면 더 심합니다. 이것은 심장이 약한 신호입니다. 둘째, 잠을 못 잡니다. 심장이 정신을 담당합니다. 심장이 약하면 정신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잡니다. 셋째, 건망증이 생깁니다. 깜빡깜빡합니다.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립니다.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심장이 정신을 주관하는데 심장이 약하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넷째,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조이는 것 같습니다. 숨이 찹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다섯째, 혀에 문제가 생깁니다. 혀가 빨갛습니다. 혀에 염증이 생깁니다. 말이 어눌해집니다. 심장은 혀로 개교합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으십니까? 특히 가슴 통증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어떻게 심장을 강하게 할까요? 첫째, 심장을 보하는 음식을 드십시오. 대추가 최고입니다. 대추는 심장을 안정시킵니다. 정신을 편안하게 합니다. 연자육도 좋습니다. 연꽃 씨앗입니다. 심장을 보합니다. 용안육도 좋습니다. 불면증에 좋습니다. 둘째,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심장은 놀람에 약합니다. 갑자기 놀라는 일을 피하십시오. 셋째, 과로하지 마십시오. 심장은 과로에 약합니다. 쉬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넷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걷기가 좋습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하십시오. 다섯째, 혈압을 관리하십시오. 고혈압은 심장을 망가뜨립니다. 약을 꼭 드십시오. 여섯째, 정기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은 검사하십시오. 다섯 번째, 콩팥이 약하면. 콩팥은 무엇을 할까요? 콩팥은 정을 저장합니다. 뼈를 관장합니다. 허리를 관장합니다. 귀를 관장합니다. 생식 기능을 담당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콩팥이 가장 먼저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콩팥정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노화입니다. 또한 평생 과로했습니다. 젊었을 때 무리했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콩팥을 약하게 합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어떤 병이 올까요? 60대가 가장 많이 겪는 증상들입니다. 첫째, 허리가 아픕니다. 만성 허리 통증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합니다. 오래 서 있으면 아픕니다. 60대 어르신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콩팥이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무릎이 아픕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듭니다. 쪼그리고 앉기가 어렵습니다. 무릎이 시립니다. 아픕니다. 콩팥은 뼈를 관장합니다. 콩팥이 약하면 무릎이 약해집니다. 셋째,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쉽게 부러집니다. 키가 줄어듭니다. 허리가 굽습니다. 콩팥이 뼈를 영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소변 문제가 생깁니다. 소변을 자주 봅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봅니다. 밤에 2번, 3번 일어나서 봅니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잔뇨감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다섯째, 귀가 안 들립니다. 난청이 생깁니다.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명입니다. 어지럽습니다. 콩팥은 귀로 개귀합니다. 콩팥이 약하면 귀가 나빠집니다. 여섯째,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탈모가 생깁니다. 흰머리가 많아집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집니다. 콩팥은 머리카락을 관장합니다. 일곱째, 다리가 붓습니다. 발목이 붓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붓습니다. 신발이 안 들어갑니다. 콩팥이 수분 대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성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콩팥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추위를 많이 탑니다. 특히 허리와 다리가 차갑습니다. 겨울에 힘듭니다. 콩팥은 따뜻함을 만듭니다. 콩팥이 약하면 추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 중 몇 가지가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60대는 콩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콩팥을 강하게 할까요? 첫째, 콩팥을 보하는 음식을 드십시오. 검은색 음식이 좋습니다. 검은 콩이 최고입니다. 매일 드십시오. 검은 깨도 좋습니다. 호두가 좋습니다. 하루 5개 드십시오. 밤도 좋습니다. 해산물이 좋습니다. 해삼, 전복, 굴. 콩팥을 보합니다. 둘째, 과로하지 마십시오. 쉬십시오. 콩팥정은 과로로 가장 많이 소모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셋째, 허리를 따뜻하게 하십시오. 허리띠를 차십시오. 복대를 하십시오. 찬바람을 쐬지 마십시오. 넷째, 충분히 주무십시오. 잠을 자는 동안 콩팥정이 회복됩니다. 7시간 이상 주무십시오. 다섯째, 짜게 먹지 마십시오. 소금은 콩팥을 직접 공격합니다. 싱겁게 드십시오. 여섯째,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스쿼트를 하십시오. 하루 10번만. 다리 근육이 생기고 무릎이 튼튼해집니다. 일곱째, 칼슘과 비타민 D를 드십시오.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여덟째,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십시오. 여섯 번째, 연결의 지혜. 여러분, 지금까지 오장이 약해지면 어떤 병이 오는지 배웠습니다. 폐가 약하면 감기, 기침, 피부병. 비장이 약하면 소화불량, 설사, 무기력. 간이 약하면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심장이 약하면 두근거림, 건망증, 가슴 통증. 콩팥이 약하면 요통, 무릎 통증, 난청.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기는 혼자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것도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콩팥이 먼저 약해집니다. 60대는 콩팥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이 약해지면 정이 부족합니다. 정이 부족하면 기혈을 충분히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비장도 약해집니다. 비장이 약해지면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면 폐도 약해집니다. 폐가 약해지면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이것이 연쇄 반응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60대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콩팥이 약해집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그 다음 비장이 약해집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그 다음 폐가 약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기침을 합니다. 그 다음 간도 약해집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눈이 침침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장까지 약해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것이 노화의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약한 장기부터 보강해야 합니다. 대부분 콩팥부터입니다. 콩팥을 보강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장기도 덩달아 좋아집니다. 동시에 모든 장기를 균형 있게 돌봐야 합니다.
하나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전체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음식도 골고루 드십시오. 콩팥에 좋은 것만 먹지 마십시오. 폐에 좋은 것, 비장에 좋은 것도 함께 드십시오. 생활도 균형 있게 하십시오. 과로도 안 되고 너무 쉬기만 해도 안 됩니다.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쉬십시오. 마음도 편안하게 하십시오. 화도 내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허준이 강조한 균형입니다. 마치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동의보감 잡병편의 핵심을 배웠습니다. 장기가 약해지면 특정한 병이 옵니다. 감기가 자주 오면 폐가 약한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되면 비장이 약한 것입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면 간이 약한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 심장이 약한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콩팥이 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십시오. 약한 장기를 보강하십시오. 음식으로 보강하십시오. 생활 습관으로 보강하십시오. 마음으로 보강하십시오. 그러면 80대에도 90대에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허준은 말합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것이 최고라고.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지금 여러분은 병의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응하십시오. 지금 장기를 보강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도 충분히 회복됩니다. 70대도 좋아집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십시오. 폐가 약하면 배를 드시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비장이 약하면 쌀죽을 드시고 소식하십시오. 간이 약하면 구기자차를 드시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심장이 약하면 대추를 드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콩팥이 약하면 검은 콩을 드시고 과로하지 마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400년 전 허준의 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당신의 몸을 돌보십시오. 당신의 장기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